보통 우리나라의 육군은 일단 그냥 객관적인 수치만을 따진 산술적 스펙으로만 보았을 때 미국과 러시아, 중국 다음으로 전 세계 4위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땅에 각각 거의 약 100배나 되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의 땅 덩어리 크기를 생각해 볼 때, 물론 분단 국가라는 특수한 지정학적 상황 때문이긴 하지만 이토록 작은 나라가 그렇게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 사실 굉장히 말이 안 되고 아주 미스테리한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중국 육군의 전력은 사실상 그 덩치만 빼고 보면 마치 비계덩어리 돼지와 그보다는 덩치가 조금 작지만 온몸이 강철 같은 근육 덩어리인 프로파이터와의 싸움처럼 실제 전력에서는 사실 우리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수준이라 중국은 애초에 그 F4에 언급된 것조차가 실수인데, 한편 러시아의 경우 역시 최근 전 세계인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보면서 생각보다 그리 강하지 못했던 러시아의 육군 군사력, 특히 그 명성이 자자하던 러시아 기갑부대의 실제 전투력을 보고는 많이 놀라기도 했고 또 실망하기도 하면서, 일부 전문가들의 경우 이제 실전 전투 능력에 있어서는 K2와 K9 등 그 기갑부대 능력에서 세계 1위를 자랑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육군의 전투력이 이제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2위가 아닌가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육군의 전투력은 그냥 강한 게 아니라 덩치가 작은 웬 작은 진돗개 한 마리가 사자와 호랑이 그리고 커다란 불곰이 우글거리는 산속으로 들어가 거기서 서열 2위를 먹고 있는 상황처럼 매우 비정상적이고 신기할 정도로 강합니다. 한 나라의 군사력이 강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모두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첫째는 사람들 자체가 강인하고 똑똑해야 하며, 둘째는 그들이 가진 무기 역시 강해야 하고, 끝으로 그 사람들이 무기를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훈련의 강도와 질이 높아야만 합니다. 절대 참지 않는 우리나라 사람들 기질이야 여기서 말하면 입만 아프고, 옛날부터 올림픽에 나가서도 권투, 유도, 태권도, 사격, 양궁 등 마치 누가 운동선수가 아닌 특수부대 군인들을 선수복 입혀서 올림픽에 내보낸 것처럼 태생적으로 싸우는 종목에는 타고난 유전자를 가진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질에 더해 이게 또 이 사람들이 머리까지 엄청 좋은데다 특히 뭘 만드는 손기술이 독일 아재들 뺨칠 정도로 좋다 보니, 그래서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드는 그 무기의 성능들은 그냥 미쳤습니다. 영화 아이언맨에서도 보면 세계 최고 과학자들이 그 화려한 연구실에서도 엄두를 못 내던 그 소형 원자로를 토니 스타크는 그 아프가니스탄의 동굴 안에 갇혀서 뚝딱뚝딱 만들어낸 것처럼, 사실상 세계 3차 대전이나 다름없었던 그 한국 전쟁을 치르며 나라의 모든 기반 시설이 망가져버려 이후 차근차근 미국에서 받아온 로켓 미사일, 독일에서 받아온 잠수함, 그리고 러시아에서 돈 대신 받아온 전차와 장갑차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연구실에 틀어박혀 막 뭘 뚝딱뚝딱 하고 나니까 누가 절대로 가르쳐 주거나 도움을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막 김치 먹으면서 혼자 개발하더니 오늘날에 와서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 1위 전차와 자주포를 가지고 있는 나라, 또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이스라엘과 함께 세계 1티어 온갖 종류의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세계 최대 최강 재래식 미사일이자 사실상 핵무기의 사촌뻘인 현무5라는 괴물 미사일을 운용하고 있는 나라, 또 거기다가 세계 최고의 초대형 디젤 잠수함과 이지스 군함까지 만드는 나라인데 더해 얼마 전에는 또 사실 그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서 불가능이라고 여겨졌던 5세대 전투기까지 단 한 번의 시도의 개발에 성공까지 해버리면서 그렇게 육해공 어느 영역 한 곳도 빠지는 곳이 없이 모든 영역에서 세계 최고를 찍어버린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매우 신기하고도 괴상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그 무기들의 면면을 좀 더 살펴보면, 예를 들면 우리의 자랑 월드 불방망이 K9을 보면, 물론 이건 우리 K2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이게 단순히 전세계 자주포들 가운데서 가장 빠른 속도로 달릴 수가 있고 또 가장 높은 정확도로 가장 멀리 있는 적을 타격할 수 있는 데다 심지어 내부를 개조해 기계가 자동으로 포탄을 장전까지 해준다는 말도 안 되는 강점들까지 가지고 있는 것에 더해 이 K9은 엘사가 사는 얼음의 나라 노르웨이부터 사막의 나라 사우디와 이집트 등 여러 중동 국가들, 게다가 최근에는 기계들도 땀을 흘린다는 열대 기후의 베트남에까지 수출을 한 것을 넘어 그렇게 눈밭과 사막 그리고 정글을 마구마구 달리는데도 고장 한번 나지 않고 필요할 때 필요한 성능을 발휘하는 미친 신뢰도 때문에 전 세계 국가들은 더더욱 이 신비한 무기인 K9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실 K9의 그런 어마어마한 체력과 전투력은 다 우리나라의 그 정말 지랄 같은 날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갖게 된
올웨더 전천후 능력이긴 한데, 그러니까 일단 봄이 되면 중국의 그 질 낮은 수출품들 가운데서도 원조이자 최악으로 꼽히는 바로 그 황사 먼지부터 시작해서, 또 여름이 되면 여기가 아마존이 아닌데도 미친 듯한 장마로 쉬지 않고 비가 내려 생기는 습기들, 그러다가 또 비가 멈추면 곧바로 30 몇 도까지 솟아 올라가 막 시원한 아프리카로 피서 떠나고 싶어지는 폭염에다 이제 겨울이 되면 저 위쪽 북한군들도 안쓰러워하는 끔찍한 겨울 추위까지, 이 모든 사이클을 매년 거의 3개월마다 돌아가며 견디며, 또 당군 할아버지께서 처음에 여기에다 나라를 세울 부지를 구입하실 때 살짝 사기를 당하시는 바람에, 평지가 거의 없는 온통 산밖에 없는 곳에 나라를 세우시는 바람에 우리나라의 기가 무기들은 모래와 먼지 그리고 습도는 항상 디폴트이고 늘 거의 45도에 육박하는 거친 경사는 기본인데다 여름에는 진흙 뻘밭, 또 겨울에는 얼음이 깔린 눈밭 위를 고장없이 누비며 달려야 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우리나라에서 순전히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 내수용으로 개발한 우리나라 무기들은 노르웨이나 사우디가 아니라 심지어 화성에 갖다 놓아도 아무 문제 없이 작동할 정도로 불사조 무기들입니다. 즉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면 우리나라의 이 지랄맞은 날씨와 기후는 그 바이킹보다도 훨씬 무서운 무적의 K9과 K2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서도 보면 첫째가 너무 똑똑하고 잘나다 보면 둘째나 셋째도 대단한데도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이 육군 무기들이 좀 너무 심하게 대단하다 보니까 다른 영역의 대단함이 덜 부각되는 면이 있는데, 참고로 우리나라 해군의 경우 전 세계에서도 그 무기 만드는 기술도 1타급이지만 그걸 운용하는 능력, 그 중에서도 특히 잠수함을 운용하는 능력은 미국을 제치고 전 세계 1위를 하는 나라입니다. 아니 진짜 우리가 언제부터 이 잠수함을 운용했다고. 게다가 또 미국처럼 원자력 잠수함도 없는 나라에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뛰어난 잠수함 운용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또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진짜 미스테리 천지인 곳입니다. 이 잠수함의 경우 일단 그 무기 제조 능력에서 보자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디젤 잠수함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이것도 어째서 우리나라가 현무 5와 같은, 그러니까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수준의 전세계 최대 최강 재래식 미사일을 만들게 되었는지 그 이유와 맥을 같이 하는데, 즉 미국이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는 걸 승인을 해주지 않으니까 재래식 무기로 그 핵무기의 파괴력을 낼 수 있는 것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이런 현무 5와 같은 변태 무기가 태어나게 된 것인데, 같은 이치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또 원하는 그 원자력 잠수함도 만들지 못하게 하니까 그 대신 이 디젤 잠수함의 기술력을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한 최대치까지 끌어올려 만든 괴물 디젤 잠수함이 바로 우리나라의 3000톤급이라고 쓰고 3999톤이라고 읽는 도산 안창호 잠수함입니다.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 빼고 그냥 디젤 잠수함의 영역에서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의 이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보다 더 성능 좋고 전투력이 뛰어난 잠수함을 건조하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 잠수함이 그냥 압도적으로 최고입니다. 또 거기다가 우리 해군은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혼자 독학해서 그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SLBM 기술까지 독자적으로 개발해 얼마 전 성공해버리며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놀라게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뛰어난 장비뿐 아니라 그걸 운용하는 인력들의 전투력은 오히려 그 장비가 보여주고 있는 압도적 우수성보다도 훨씬 더 넘사벽으로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잠시 추억의 기차를 타고 림팩 훈련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면, 우선 이 림팩이라는 건 전 세계 해군들이 2년에 한 번씩 하와이 바다에 모두 모여 합동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 군사 훈련을 하는 엄청난 행사입니다. 우리나라 잠수함이 림팩, 그러니까 이 세계 해군 올림픽에 처음 참가한 것이 바로 지난 1998년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잠수함을 만들어 가진 것이 1991년입니다. 이후 1992년과 1997년에 작은 훈련에 참가하기도 했지만, 드디어 1998년 우리 해군은 이종모함을 타고 가장 큰 무대인 림팩에 정식으로 참가하게 됩니다. 이때 다른 국가 해군들에 비해 대한민국의 잠수함 부대는 어른들 경기에 출전하는 작은 꼬마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잠수함도 너무 작고 볼품 없었으며, 특히 잠수함이라는 이 무기를 운용한 지 이제 만 7년밖에 되지 않아 그 조작법이나 제대로 숙지하고 있을까 걱정이 되는 수준의 신생 부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한국의 작고 귀여운 잠수함이 중간에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너무 쉽게 발각되어 침몰하거나 또는 경험 부족으로 큰 형님들 앞에서 어리버리
머리 떨다가 혹여나 망신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한국의 꼬마 잠수함은 림팩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그 대규모 가상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갑자기 물속으로 사라지더니 이내 순식간에 미 해군 소속 최강 원자력 잠수함을 포함 적 잠수함과 전함 총 13척을 박살내 버린 겁니다. 게다가 그렇게 공격을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레이더에 발각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때 거기 참가한 세계 해군들은 한국 잠수함의 이런 미친 전투력 때문에 크게 놀랐지만 아직 놀라기는 일렀습니다. 이듬해 열린 텐덤 트러스트 훈련에서는 바다 위의 성이라고 불리던 미 해군의 순양함 오클라호마 시티를 어뢰 딱 한 방으로 명중시켜 격침에 침몰시키더니 2000년 림팩 훈련에서는 적 잠수함과 전함 11척을 침몰시키면서 여전히 단 한 번도 발각되지 않으며 끝까지 생존한 참가국 전체 유일한 잠수함이 되어 모두를 놀래켰는데 그 다음 열린 2004년 림팩에서는 진짜로 큰 사고를 쳐버립니다. 이때 참전한 장보고함은 혼자서 무려 적군 30척을 격침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이때 장보고함이 격침시킨 배들 중에는 당시 미국의 자랑이었던 핵추진 초대형 항공모함 존 스테니스함도 있었습니다. 보통 핵추진 항공모함 한 대 가격이 약 15조 원 전후입니다. 그리고 그 항공모함 위에는 보통 70대 내외의 최신형 전투기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장보고함은 그 항공모함을 호위하고 있던 두 척의 최첨단 이지스함과 또 다른 두 척의 대형 순양함으로 촘촘히 막혀있던 그 방어망을 모두 뚫고 혼자서 항공모함을 침몰시켜 버린 후 그 미 해군 이지스함들과 순양함들도 이후 모두 격침시켜 버리면서 사실상 혼자서 미 항모전단 하나를 통째로 전멸시켜 버린 겁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그때 공격받던 미 항모 전단을 돕기 위해 일본 해상 자위대가 보낸 구축함 4척도 오는 차례대로 격침시켜 버렸습니다. 이 공격에서 장보고함에 의해 격침되지 않은 적군은 미 해군 소속 로스앤젤레스급 잠수함 딱 2척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모든 공격이 이루어지는 동안 적군의 그 어떤 전함이나 레이더도 단 1초도 장보고함을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유령에 의한 완전한 학살극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던 미 해군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바로 2004년 그해 미군에는 대잠 전함 대사령부라는 즉 적 잠수함 공격에 대비해 미 해군을 방어하는 것에 특화된 새로운 사령부가 신설되어 운영됩니다. 이게 다 그때 우리 장보고함 때문에 놀래서 그렇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한민국 해군은 지난 2022년 림팩 때에는 상륙군 사령관 역할을 맡아 하며 다른 국가들을 지휘했고 또 작년인 2024년에는 아예 연합 해군 구성사의 부사령관이 되어 미군과 함께 전 세계 해군을 지휘했을 정도로 우리나라 해군의 전투력은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해군인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 군이 처음 잠수함을 운용하기 시작한 게 불과 30년 전입니다. 미국은 120년 전부터 운용했고 프랑스는 150년이나 되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한국은 과거에 연이은 불운들로 인해 경제든 군사력이든 아니면 그게 뭐든 간에 그 출발이 아주 늦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대신 일단 시작을 했다 하면 그 누구보다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와 최단시간 내 그 분야 1등을 먹어버린다는 사실이 우리 해군의 잠수함 운용 능력 그리고 건조 능력을 보면 그 누구도 토를 달 수 없을 만큼 또 한 번 분명하게 확인됩니다. 그리고 잠수함 말고 우리 이지스함과 구축함들 또한 그동안 림팩에서 쌓은 가상 전투 결과 자료를 좀 찾아보시면 자기들보다 덩치가 더 크고 스펙이 훨씬 더 좋은 상대국 구축함들과 붙었을 때 말도 안 되는 함포 운용 능력과 기동 전술로 앞서 보았던 우리 잠수함의 능력에 버금가는 진짜 미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바다 위 1급 암살자들입니다. 우리 해군이 이순신 장군님의 직계 후손인 걸 생각하면 이건 사실 그리 놀랄 일도 아니긴 한데 아무튼 그런데 이런 대한민국 해군의 전투력을 최근 언급한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랜드 연구소와 함께 미국 최고의 싱크탱크로 알려져 있는 그 헤리티지 재단에서 올해 초 군사 전략 보고서를 공개하며 아마도 곧 터질 것이 분명한 중국의 대만 침공에 있어 중국은 다른 누구도 아닌 결국 한국의 해군 때문에 그 첫 시작부터 발목이 잡혀버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물론 이 주한미군이라는 엄청난 부대는 거의 2개 여단 사이즈의 굉장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큰 군대이긴 하지만 주로 육군을 중심으로 한 부대이기 때문에 중국의 초반 해군 함정 저글링 러쉬를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숫자와 스펙으로 보았을 때만 보면 일본의 해군이 한국 해군보다 앞선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건 양국의 이지스함의 숫자 때문에 일명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대신 일본에는 탄도 미사일이 없는 반면 한국은 엄청난 수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넘어 한국 자체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사일을 생산하는 세계 최고의 미사일 강국이기 때문에 한국 해군과 그런 미사일 전력이 합공하게 되면 한국의 해군은 적을 상대로 정말 무시무시한 전투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한국에게는 세계 최고의 잠수함 부대가 존재하는데, 잠수함이란 무기는 기본적으로 육군 전투에서 스나이퍼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바다 스나이퍼 전투에서 전 세계 최강의 전투력을 보여주는 한국의 잠수함이 그 길목을 막고 있게 되면 아무리 많은 적도 절대 그 길을 마음대로 오갈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결국 그게 언제든 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될 경우 중국군은 초반 미사일 러시에 이어 이후 그들이 보유한 가장 거대한 군대인 중국 해군의 그 수많은 군함과 상륙함을 가지고 중국 본토부터 대만까지 그 180km의 바다를 건너가야 하는데, 이 길목을 한국의 잠수함 스나이퍼들이 막아버리고 또 마찬가지로 강력한 한국의 군함들이 초반에 저지를 하면 제 아무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군함을 가진 중국 해군이라고 할지라도 후속 부대인 미 태평양 제7함대와 일본 해군이 도착할 때까지 아마 중국 해군은 한국 해군에 막혀 바다 한가운데서 발이 꽁꽁 묶인 채로 절대 그 바다를 넘어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즉 중국에 있어 대만 침공의 핵심은 바로 속전속결인데, 그런 속도전을 가장 빠르고 가장 강력하게 저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 세계 최강의 잠수함 운용 능력과 군함 운용 능력, 그리고 세계 최강 미사일 능력을 가진 한국 해군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 중국의 대만 침공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한국 해군이라는 뜻입니다. 윗집에 사는 미친 친척들 때문에 이 조그만 나라에서 전세계 2, 3위급이나 되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육군 전투력을 가지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그 스포트라이트를 덜 받아서 그렇지 전세계 해군에서 모두 인정하는 세계 최강의 대한민국 잠수함 부대, 그리고 군함 운용 능력을 가진 우리 대한민국의 해군은 마찬가지로 공군기 불모지에서 뜬금없이 짠하고 만들어낸 후 전세계 최고 히트기가 된 FA-50에 이어 이제는 본격적인 헤비급 프로파이터인 KF-21까지 지금 차근차근 완성해 가고 있는 우리 공군처럼, 그리고 또 말하면 입만 아픈 우리 미사일 능력까지 그렇게 육해공 그 어느 한 곳 빠지는 곳 없이 정말 야무지게 탄탄하고 강력한 우리 군에게 지금 딱 한 가지 정말 소원처럼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건 안 그래도 넘사벽인 우리 해군의 잠수함 전투력을 아예 저 우주 밖으로 보내주게 될 대한민국 최초의 원자력 잠수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항공모함보다도 그 원자력 잠수함이 한 500배는 더 갖고 싶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트럼프 아저씨가 빨리 이 복잡한 관세 싸움 좀 잘 정리하신 다음 지난번 정말 쿨하게 우리 미사일 사거리 없애준 것처럼 이제는 우리나라에게 너무도 필요하고 또 가장 잘 어울리는 최강의 원자력 잠수함도 만들 수 있도록 제발 그렇게만 딱 해주시면 아마 복 받으시고 오래오래 장수하실 겁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